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방 직후 한반도의 모습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은 8월 11일 한반도에 진주하였습니다. 아직 일본 본토에 진주하지 못한 미국 입장에서 소련의 진주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이 속도로 진행되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에 넘어갈 것을 걱정한 미국은 소련에게 38도선을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고 소련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련은 38선 이북을, 미국은 38선 이남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은 미국은 여운형 등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미국이 한반도에 진주할 때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였던 관료와 경찰을 유지하는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소련은 38선 이북 진주 이후 각지에 세워진 인민위원회에게 행정권을 넘겨주고 간접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해방 전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조건으로 행정권을 조선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여운형은 안재홍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38선 이남과 이북에 145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일제가 물러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대를 각지에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내 좌익이 득세하자 안재홍 등 중도파가 9월 탈퇴하였으며 미국의 9월 진주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국가 대 국가로 미국을 맞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운형, 안재홍 이외에도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아직 한반도에 귀국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군이 9월 9일 한반도에 진주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10월 16일 이승만이 한반도에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하나둘 한반도에 돌아왔으며 김구는 11월 23일이 되어서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김구의 한국독립당은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의 연대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3국은 한국과 관련하여서도 논의하였는데요. 그 결과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 수립을 미국과 소련이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30년 넘는 식민 통치로 인해 정치 경험이 부족한 한반도에 대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대신 통치하는 신탁 통치를 최대 5년까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신탁 통치 발표를 놓고 조선의 정치인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은 발표 직후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지만 조선공산당 등 좌익 세력은 발표 직후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소련으로부터 회의에서 나온 결정의 핵심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있으며 신탁 통치는 최대 5년이라는 설명을 듣고 총체적 지지라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우익과 그렇지 않은 좌익 간의 갈등은 실질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1946년 3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해당 회의에서는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참여시킬 단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미국과 소련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 자체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회의이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반대한 정치 세력과 사회단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 세력과 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신탁 통치안으로 인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한 세력 역시 정부 수립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못한 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전국을 순회하던 중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한만의 정부라도 수립하자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하였던 미국 역시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도파였던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좌우합작운동의 결과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좌익의 정책 방향과 우익의 정책 방향을 조율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 1.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의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할 조례를 제정할 것. 5. 정치범을 석방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를 중지할 것. 6. 입법, 기관의 권한, 구성, 운영 등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작성, 실행할 것. 7.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의 자유를 보장할 것. 하지만 좌우합작 7원칙은 다른 좌익과 우익에게 모두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김구는 좌우합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광복 이후 최대 수확이라고 밝히면서도 적극적으로 좌우합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에서 쟁점이 된 것은 세 번째 원칙인 토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무상분배를 할 경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주의자인 박헌영 역시 토지를 국가가 구매하여 분배한다면 이 역시 지주를 위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좌우합작위원회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유럽에서 터키, 그리스의 공산화를 저지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미소 갈등 속에서 미국은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으며 1947년 7월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소련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소련의 불참 속에서 이루어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는 인구 비례에 따라 대표를 선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948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38선 이남 지역은 확인하였지만 소련이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책정이 아닌 국토 비례에 따른 선거구가 책정되어야 한다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선 이북 지역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이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엔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이승만과 한민당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좌익 세력은 이 결정에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김구와 김규식 등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이들은 유엔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을 김일성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측 대표로 김구, 김규식, 북측 대표로 김일성, 김두봉 등이 모여 남북 지도자회의, 즉 남북협상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미국과 소련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모두 남북협상의 논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 가능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방향으로 굳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1947년 제주도에서는 3.1운동 기념식에서 시위에 참여한 제주도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의 이러한 진압을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우익청년단은 시위를 더욱 강력하게 진압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점차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948년 5월 10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50 총선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0 총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제주도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의 시위를 군대와 경찰, 우익청년단체를 동원하여 진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여수 순천 지역에 있었던 14연대에 제주도의 4.3 사건 잔여 세력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14연대 내 좌익 세력들은 출동을 거부하면서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민중의 반대는 매우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복 이후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반대 속에서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